네, 안녕하세요. 만남TV의 백작가 백창식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양수약사편 오해와 진실. 양도 약사분은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이죠. 하지만 이제 양수약사분은 권리금을 그만큼 주고 들어가는데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안정적인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 불안감이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산만큼 커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 약사님 입장에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약국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국의 일면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약사님? 보통 10만에서 20만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약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추정상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10만, 20만 하는 것 같다 이래 하지만 제가 경험으로 아시는 약사분이 10만, 20만 원 하던 걸 1년 만에 90만 원 이렇게 매출하는 분도 봤어요. 핑계를 깬 약국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전대차는 무조건 나쁘다. 예전에는 무조건 나빴죠. 보호를 못 받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11부에 전대차에 대해서 좋은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 나이가 많으면 별로다. 이거는 1부에 제가 좋은 점 설명해 드렸고요. 네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요즘 어떻게 긍정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시나요? 약국이나 일상생활에서. 제가 육부 코로나 시기, 약국 황금 시기 및 약국 마인드에서 우리의 눈에는 사실 일부분과 기억의 일부분, 그리고 조각된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어쨌든 조합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나오고,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조합을 해서 항상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층부에 잘 되는 병원이 하나가 있고, 상층부에 여러 과가, 3개가 이렇게 있는 과가 있어요. 조제가 비슷하게 많이 나온다. 그거 했을 때, 리스크는 어디가 더 클까요? 이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양수약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일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가 나가면 꽝이지 않느냐. 어떻게 계약을 해? 여러 과가 또 있을 경우에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 과 중에서도 한두 개 또 잘 못하는 게 있죠. 그거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권리금 어떻게 주느냐. 수익도 떨어지고 권리금 떨어질 텐데 계약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 있을 때도 계약 못하고 여러 개 있어도 계약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약국을 못 가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잘 되는 병원이 하나가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저 어떤 항공기의 사고 확률하고 기차의 사고 확률 했을 때 우리가 항공기가 터지면 목숨이 위험하죠. 죽죠. 기차는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비행기는. 그런 것처럼 상층부에 병원이 하나 잘 된 게 있으면
잊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사이에 충분히 돈을 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정부 여러 가지 요원이 있다. 분산 투자죠. 주식에 다가를 한 바구니에 넣지 말았듯이 분산 투자. 여러 병원이 있으면 뭐 그래도 입지 조건이 좋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좀 못해서 나가면 또 들어오겠지. 라고 긍정을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좀 시간이 걸려서 안 나오면은 임대를 좀 하면 되고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또 계약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디에 어떤 포지티브, 긍정적인 자세에 있느냐, 네거티브, 부정 자세에 있느냐. 이 약국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뭐 조금 중요한데 습관적으로 하면 좋고, 약국 구하는 데는 이건 굉장히 그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제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1매가 50 나오면 1층 약국하고, 조제가 일반 정도 하는데 1매가 100만 약국이 있어요. 처음 하시는 약사분들은 당연히 여기에는 당연히 권리금이 좀 낮겠죠. 여기는 권리금이 좀 높겠죠. 권리금 모아주고 1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계약 못하는 거죠, 신호. 처음 하시는 약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이런 걸 찾죠. 일매가 좀 적은 거, 권리금 좀 떨어지는 거. 하지만 이제 이걸 나중에 수익을 봤을 때, 이 일매가 이제 100만 원이라는 것은, 신은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좋은 겁니다, 신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벌써 일매라는 것은, 검증된 거죠. 이제 그 수요자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검증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인수해서 내가 일매를 조금 모아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일단 약사 양수 받으면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수하면은 거의 90% 인수를 받아요.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좀 자기의 또 장점을 발휘해서 더 해버리면 수익도 높고 그걸 높아지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좋은 자리입니다. 권리금 좀 높더라도. 그걸 알고 찾으시면 돼요. 이런 걸 깨셔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이제 양수 약사님이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제가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 어떤 여기 뭐 철학도 있지만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 가슴을 펴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회사 직원이나 동료들한테 칭찬을 하십시오. 칭찬은 안에는 자신의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와 자신감. 그리고 칭찬을 하려면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아야 됩니다. 예. 칭찬 자체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자신감과 여유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신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달이 되죠. 뇌 쪽에서 발달이 되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 나오는 거죠. 이걸 연습을 하는 거죠. 계속. 이 가벼운 연습입니다. 일반 확인차, 이게 약국, 일반 매약이 갖다가 자연 그렇게 말하느냐, 약사분들이 가끔 체크하면서 정문에 있어 체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해보면은 정문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 사람 체크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 약이 어떤 주머니에 넣었지 핸드펜을 넣었는지 따라서 또 체크가 안 되고, 세 번째는 이게 그 옆문도 있고 뒷문이 있어요. 건물에는 다. 그 뒤쪽으로서 오고 뒤쪽으로 빠지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1매가 높다고 해서 체크하는데 정문에서 1 체크를 하게 되면 거의 60%밖에 체크가 못 돼요. 60% 하고 양도 어떤 데이터하고는 갭이 생기죠.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거의 계약을 못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고 데이터도 엉터리고 그 다음에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차라리 카드 전표에서 뭐 당일이나 한 달치 이렇게 카드 전표를 하고 본인 부담을 빼는 거죠. 그 플러스 이제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현금이. 이렇게 계산해보면 현금은 이제 뭐 신도시에는 한 8%, 그 구도시에는 뭐 15%, 또 시장이나 인데 가면 더 높겠죠, 30%. 이렇게 해서 알파로 계산하면은 그게 맞아 떨어져요. 네, 그렇게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이 이제 월요일날 만약에 신규 체크할 경우에는 월요일날 만약 체크되면 한 20% 많아요.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10% 적어요. 만약에 목요일 떼놓고 적게 나온다 안 하면 실수하는 거죠. 월요일날 많이 나온다고 덜렁했는데 많이 주고 이제 계약하는 어떤 실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 기존의 양도 약국을 체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몇 개 나온지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보면 돼요. 데이터. 응? 이주치, 특정한 이주치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경우에는 바카스 체크는 하는 분도 있는데, 바카스 체크는 상권이 비슷한 어떤 역세권이나 시장권에서 상권에서 비교하시면 돼요. 아파트 상권에서는 바카스를 구매하는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도인구를 보면은 이제 유도인구는 보통 이제 일매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유도인구를 많이 체크를 하죠. 또 유도인구가 많으면 또 분위기가 번쩍하니까요. 그래서 유도인구는 보통 역세권 상권이 좀 가장 많죠. 그다음 시장 상권, 사람들 모이니까요. 그다음 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런 데 이제 유동인구 많아요. 근데 아파트 상권이 가장 사람이 적어요. 왜냐? 차를 타고 움직이니까 그 걸어 다니는 사람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서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나쁘지 않아요. 왜? 이런 쪽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상권은 어떤 뭐 고정 고객이 많지가 않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 아파트 상권은 고정 고객이 많아서 일반 건식 같은 거 많이 꾸준히 찾죠. 근데 이런 어떤 고정 고객은 팔기도 편하고. 결국은 이 상권이 다 좋은 거예요. 굵고. 제가 너무 이제 포지티브로 있나요? 하여튼 다 좋습니다. 하지만 배드로 보이지만 좋다고 봐야 되죠. 이거 참조하시면 돼요. 그 신규 병원 환자 체크 수는, 중병이라든지 신규를 할 때, 한 10시 넘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10시 반이나 뭐 10시 분, 늦어도, 빨라도, 뭐 10시 한 10분, 10시 반에서 1시 30분. 이렇게 할 때 체크하는 게 좋고, 병원 이제 시작할 때 9시에서 10시에는 사람들이 환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평균보다 거의 평균 만약에 100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30건 정도, 30% 나와요. 제 경험으로 이제 잠깐 세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로서.